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회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시험부터 이제 CBT 시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험지로 이제 시험을 보셨던 방식에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보시고 이제 푸는 그런 문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수험생들의 그 시험 문제가 다 같진 않습니다. CBT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 문항이 다 그 문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복원하는 이제 과정에서 시험 보셨던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80문제, 그러니까 과목당 20문제씩 추려서 80문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기출문제를 풀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소방 원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화재 시 인체의 피 속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에 가장 장애를 주는 물질은? 자, 이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물질입니다. 그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재 시의 인체의 피 속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에 자, 장애를 주는 물질이다. 바로 이거는 CO, 일산화탄소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는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명칭이 나오면 이거는 일산화탄소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CO, 일산화탄소가 답이 되겠네요. 1번. 다음 문제 2번.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자, 1번.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발화하기 쉽다. 자, 온도가 낮으면 오히려 화재는 덜 일어나겠죠. 그죠? 틀렸고요. 2번. 습도가 높기 때문에 발화의 위험이 높다. 습도가 어때요? 낮죠. 겨울에는 습도가 높지 않고 낮습니다. 3번. 화기의 취급 빈도가 많고 습도가 낮기 때문이다. 여기 답이네요. 자, 겨울철은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화기를 취급하는 이용이 많겠죠. 그죠? 그리고 습도가 낮기 때문에 바로 발화의 위험이 높은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으며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틀렸죠? 그래서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3번. 열의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열 전달의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전도, 복사, 대류. 그죠? 자, 보기를 보시면 1번의 전도, 2번의 흡수, 3번의 복사, 4번의 대류. 그래서 열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2번의 흡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문제 4번. 건축물의 재료로서 내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 건축물 재료 중에서 내화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화재에 견디는 거죠. 그렇죠? 견디는 성능을 갖고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1번 목재, 2번 유성 페인트, 3번 벽지, 4번 석고보드. 자, 이 중에서 내화 성능을 갖고 있는 재료는 석고보드가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4번. 다음 문제 5번. 가연물질이 재로 덮인 숯불 모양으로 불꽃 없이 착화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 어떻게 단서냐? 불꽃 없이 착화한다. 불꽃이 없대요. 그리고는 바로 무염 착화가 되겠네요. 무염이라고 하는 거는 불꽃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염 착화. 반대로 자, 불꽃이 있다. 불꽃이 발생되면서 자, 불이 착화되는 현상은 반대로 발염 착화가 되겠죠. 그죠? 답은 2번에 무염 착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문제 6번. 밀폐 용기 속에 액화 이산화탄소를 가열하여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서로 같아지게 될 때의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자, 같아지게 될 때의 온도. 이거를 바로 임계 온도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임계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1번에 임계점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 다음 문제 7번. 최적비로 메탄이 80%, 에탄이 15%, 프로판이 4%, 부탄이 1%인 혼합기체가 있다. 이 기체의 공기 중에서의 폭발 하한계는 약 몇 %인가? 단, 공기 중 단일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CH4가 5%, C2H6이 2%, C4H10이 1.8%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시면
자, 혼합기체의 폭발 한계를 지금 구하는 거죠. 그렇죠? 폭발 한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폭발 한계를 구할 때는 르 샤틀리에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니까 보실게요. 자, 르 샤틀리의 법칙에 의해서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자, 혼합기체의 폭발 한계 L 값은 자, L 값은 바로 자, 지금 여기 단일 가스가 네 가지의 가스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여기는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L3분의 V3, 그리고 L4분의 자, V4. 가스가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쓴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면 여기 세 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분의 자, 100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100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자, 가스. 자, 혼합가스에서의 그 비율이 다 합한 게 100%이기 때문에 여기를 100으로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100. 자, 이제 그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자, 메탄이 80%, 최적비가 80%고 그 다음에 폭발 한계가 5%니까 여기는 5분의 80, 그죠? 요거 L1, L2, L3 요거는 단일 가스의 폭발 한계가 되는 거고요. V1, V2, V3 요것들은 기체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부피비. 자, 그래서 5분의 80 플러스 자, 그다음에 에탄이 15%인데 에탄의 자, 어때요? 에탄의 폭발 한계가 2%. 그래서 2분의 15가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프로판이 4%인데 마찬가지로 폭발 한계가 자, 2이기 때문에 2분의 4 플러스 마지막으로 부탄이 1%인데 부탄의 폭발 한계가 1.8%니까 1.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분의 100.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80%, 15%, 4%, 1% 합친 게 100이니까 여기가 100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합친 값이 50이다. 그럼 50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50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3.8 정도가 나옵니다. 3.8%.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2번. 다음 문제 8번. 셀룰로이드 화재 시 이용되는 소화 방법은 자, 여기서 셀룰로이드 같은 경우는 위험물 중에서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인 제5류 위험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셀룰로이드 화재 시 이용되는 소화 방법은 바로 화재 초기에 자, 대량으로 물을 뿌려서 소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대량 주수를 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 다음 문제 9번. 불꽃의 색깔에 의한 온도의 측정에서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색깔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색깔을 이제 보시면은 자, 보기에 나와 있는 색을 다 적어 볼게요. 암적색 나왔고요. 그다음 백적색. 자, 백적색. 그 다음에 황적색 나왔고요. 그 다음에 휘백색.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또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자, 이게 있어요. 중요한 내용인데, 자, 불꽃의 색깔이 자, 밝을수록 색깔이 밝을수록 뭐하다? 온도가 높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불꽃의 색깔이 뭐할수록 밝을수록 온도는 뭐하다?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그래서 이 보기를 쭉 보시면은 자, 답이 3번이에요. 3번. 자, 3번에 뭐라고 나왔냐? 암적색 나왔죠? 암적색 나왔고요. 그 다음 황적색, 그 다음 백적색, 마지막에 휘백색. 자,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의 순서로 나열한 거래요. 어때요? 암적색,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색깔이 더 밝아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불꽃의 색깔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쓴 게 바로 보기 3번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온도가 몇 도인지는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불꽃의 색깔이 밝은지 어두운지만 비교가 가능하면 온도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온도.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0번. 자, 갑종 방화문의 성능으로 적합한 것은 자,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이 있는데 여기서 갑종 방화문의 성능은 바로 비차열이 1시간 이상 성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을종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비차열은 30분 이상 성능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열과 이제 비차열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차열이라고 하는 거는 열과 화염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차열은. 그런데 비차열은 자 열은 막아주지 못하고 화염만 막아주는 것을 비차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종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비차열이 1시간 이상 성능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11번. 불꽃이 붙은 후 점화원을 뗀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은 이거는 이제 용어를 물어본 거예요. 용어. 자 뭐냐?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이다. 그러니까 불꽃을 올리지 않았다. 뭐예요? 바로 잔진 시간이 되는 거죠. 또는 잔신 시간. 근데 반대로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은 이건 뭐예요? 바로 잔염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꽃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잔진 시간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다음 12번. 다음 중 열의 전달 형태를 나타내는 법칙이 아닌 것은 자 보기에 법칙 4가지가 나와 있어요. 1번의 프리게의 법칙, 2번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3번 뉴턴의 냉각 법칙, 4번 그레함의 법칙. 자, 이 중에서 자, 열의 전달 형태를 나타내는 법칙이 아닌 것. 자, 1번의 프리게의 법칙은 전도에 관련된 법칙이고요. 2번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복사에 관련된 법칙. 그리고 3번의 뉴턴의 냉각 법칙은 대류와 관련된 법칙입니다. 근데 4번의 그레함의 법칙은 바로 이거는 그 기체의 확산 속도와 관련된 법칙이 되는 거죠. 열의 전달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그레함의 법칙이 답이 되겠네요. 4번. 다음 13번. 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피난에 대한 문제네요. 1번.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자, 피난층의 정의를 지금 쓴 거예요. 맞죠?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은 맞고요. 2번. 피난층은 하나의 건축물에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한다. 틀렸죠? 자, 건축물의 피난층은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2번이 틀렸어요. 3번. 직통 계단은 건축물의 어떤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말한다. 자,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피난을 위한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은 도름 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14번. 건축물의 방화 계획에서 공간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공간적 대응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1번. 특별 피난 계단, 2번 재현 설비, 3번 직통 계단, 4번 방화 구획. 자, 이 중에서 공간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네요. 재현 설비. 재현 설비는 공간적 대응이 아닌 설비적 대응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 다음 15번. 자, 가연 물질이 완전 연소하면 어떤 물질이 발생하는가? 자, 완전 연소 생성물을 물어본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완전 연소입니다. 완전 연소.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는 산소와 반응한 거죠. 완전 연소. 자, 완전 연소했을 때는 뭐가 발생하냐면은 생성되는 물질은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저 산소와 지금 결합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불완전 연소다. 자,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뭐가 발생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을음. 그죠? 그을음 같은 게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인 경우에는 바로 일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 연소인 경우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불완전 연소인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다음 16번. 건물의 굴뚝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택 이펙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평상시 건물 내의 기류 분포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화재 시 연기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맞고요. 2번.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높은 경우 저층부에서는 외부에서 실내 방향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긴다. 맞죠? 3번. 고층 건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주로 저층 건물에서 나타나는 효과이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했네요. 저층 건물이 아니라 고층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온도에 따른 공기의 밀도차 때문에 발생되는 공기의 흐름 현상이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굴뚝 효과입니다. 답은 3번. 다음 17번. 특수 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특수 가연물의 종류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에 면화류, 2번 사류, 3번 볏짚류, 4번 메틸알코올. 자, 이 중에서 특수 가연물이 아닌 것은 4번이네요. 메틸알코올. 자, 메틸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 중에서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메틸알코올입니다. 특수 가연물이 아니죠. 답은 4번. 다음 18번. 가연물질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험에 잘 나왔던 거예요. 가연물이 연소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1번. 산화하기 쉽고 산소와 결합 시 발열량이 커야 한다. 그죠? 발열량이 커야 잘 타는 거예요. 2번.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한다? 틀렸죠. 반대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가연물이 연소하기 쉽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열의 축적이 용이하여야 한다. 그죠? 축적이 많이 돼야 잘 탈 수 있고요. 4번.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쉬워야 한다. 그래서 연쇄 반응은 연소의 4요소 중에 하나죠. 연쇄 반응이 잘 이루어져야 연소하기 쉽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다음 19번. 50BTU의 열량은 몇 칼로리에 해당하는가? 자,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BTU라고 하는 건 뭐냐?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사용하는 열량의 단위입니다. BTU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칼로리와 BTU의 관계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BTU는 칼로리로 따지면 바로 252 칼로리에 해당이 됩니다. 1BTU는 252 칼로리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0BTU다. 저 50BTU가 얼마냐? 어떻게 해주면 돼요? 1BTU가 252 칼로리니까 여기다 50 곱하기 251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1BTU가 250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12,600 칼로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답 20번. 프로판가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프로판가스 1번. 누출된 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에 모인다. 틀렸네요. 자, 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천장에 뜨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모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가스 비중은 약 0.5이다. 아니죠? 자, 가스의 비중이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거운 거고요.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 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죠?
자, 그래서 가스 비중은 0.5가 아니라 1.5가 맞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연소 범위는 약 2.2에서 9.5 볼륨 퍼센트이다. 3번이 맞네요. 다음 4번 프로판가스는 LNG의 주 성분이다? 아니죠. 프로판가스는 LPG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